여당 이 전당대회와 전광훈 그리고 제3지대 꿈틀 정광훈 씨 의혹이 여당에서 계속해서 해소가 되질 않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씨에게 전당대회 당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먼저 정광훈 씨가 전당대회 선거 전 김기현 대표가 몇 차례 전화 와서 1차 경선에서 과반 통과 위에 도와달라. 우리가 돕지 않았으면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 21일 도움 요청한 사실이 있다.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 동의 받으라.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 즉시 거절했다. 결국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영주 의원님. 네. 정광훈 목사와의 특별한 인연이 없다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김기현 대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게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대목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맞고 전 목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와서 즉시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왜 애초에 김기현 대표가 자당 경선을 정광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오히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솔직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행이 범우파를 다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 공화당 세력까지를 협소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지지 세력들이 즉 정광훈 목사 측에서 상당히 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정광훈 목사를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다 모든 사람들이 급할 때는 다 도와달라고 하고 되고 난 다음에는 재척시키는 그런 과정의 악순환이 국민의힘과 정광훈 목사 사이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극기하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당의 경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당원이 전당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을 먹자. 이렇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아예 당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뜨악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실제적으로 정광훈 목사의 소위 극우파의 당이 포위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김재원 최고의 빠른 사퇴를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이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게 되고 역시 또 김기현 대표가 그런 과정에서 스탠스가 꼬이는 과정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전당대 사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락에 빠져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당 지도부가 우리와는 관계없는 사람, 제3자, 입다들아 그리고 정광훈 씨와 연계된 당원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 탈당을 권유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지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도움을 요청했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뭔가 스텝이 꼬였다. 김영주 의원의 비판인데 일단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 정치의 독보사처럼 기생하는 극우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럴 거면 전광훈의 힘이나 극우의 힘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정광훈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라라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도움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저분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라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전지수 의원님. 예.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처하죠. 정광훈 목사하고 선을 긋고 싶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선도 잘 안 꺼지고 관계도 잘 안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급 인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광훈 목사 찾아가가지고 집회도 같이 하고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된 상태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관계는 끊어야 되겠고 선을 꺼야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광보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선을 끊고 관계를
재설정을 하려면 거기와 관계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 분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없이는 관계 설정 또는 선긋기 이것이 요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사회의 양극단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양극단이 없어지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가능할 것이고 예.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양보하고 뭔가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민의힘이 관계 설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모두 시끄러운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 창당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9월 추석 전 제3지대 깃발 들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현역 의원 중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이 같은 제3지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원은 없는 것 같아요. 박정호 의원님. 일단은 저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고요. 뭐 주변에서 금태섭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선거제도 관련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선거제도가 여하이 바뀌어서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지역이라도 도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치가 계속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는 글쎄요, 우리가 제3정당이 많이 늘 언제나 성공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판단해서 하는 일을 제가 뭐 말릴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모습으로 귀결이 될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찌 됐건 여야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 제3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합니다. 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